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약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 먼저 매매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계약은 성립. 약속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래서 꼭 계약서 안 써도 된다. 아주 잘 나오죠. 계약에 유용해서. 자, 매매 목차죠. 매매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성립에서 두 개, 일방예약하고 계약금 계약 볼 거고, 매매 계약의 효력, 법조문 4개 보면 되고, 담보책임, 마지막으로 환매. 그럼 매매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약금, 담보책임. 일방예약은 한 5,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안 나오겠죠. 안 중요한 거니까. 얘도 한 3, 4년, 5년에 한 번씩 법조문 몇 개 나와요. 가끔 나오지. 계약금하고 담보책임은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환매예요. 얘는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3년에. 그래서 계약금, 담보책임, 환매, 이 순서. 환매도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오겠죠? 일방예약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두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 같다. 자, 일방예약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99%. 자, 의리, 갑부동산 아파트를 찜합니다. 미리 예약을 걸죠. 예약은 종류가 4개 있어요. 종류. 그중 법조문에 있는 게 일방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예약만 하면 돼요. 그럼 일방예약이 뭐냐?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갑과 을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 갖고 있어요. 이 권리를. 그래서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쌍방 중 한쪽 일방만이 갖고 있는 예약, 이걸 일방예약. 만약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을이 완결권 행사, 본계약 체결합시다. 그러면 바로 본계약 체결돼요. 바로. 자, 예약은 미리 한 계약. 그래서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을 걸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래서 채권행위. 그래서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 자,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걸 법조문이 이렇게 표시해놔요.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 완결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바로 본 매매계약 성립하고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거 3번, 4번 나왔어요. 이놈 꽤 잘 나와요. 노란색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노란색. 괜히 제가 노란색을 박지 않죠? 이놈이 넘버 1이고, 일방예약에서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예요. 1, 2, 3. 이 3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정답쯤은 여기서 나오거든. 얘는 흘러가. 정답쯤은 안 나와요. 근데 자주 나와요. 자, 완결권을 매수인 을이 가지고 있다. 기간을 안 정했어. 갑이 물어보죠.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달 말까지 알려줘. 이게 갑이 예약 완결권자 을에게 완결권 행사할지 말지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 항상 물어보면 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답을 해주지 않으면 확답을 도달주의 받지 못하면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최고고 법조문이고. 자,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완결권 행사해 줘야 돼요. 쉽죠? 그런데 특별히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모든 형성권은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약정하지 않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완결권을 행사해 줘야 돼요. 10년 외워야 돼요. 그래서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 완결권은 형성권. 따라서 완결권 10년 안에 해라.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제척기간 지나면 이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설사 완결권자 을이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아 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얄짤 없어요.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 자, 이와 같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제척기간 도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하거든. 그래서 유치권도 주장해야 판단하고 동시항변권도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하고, 근데 유일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 스스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 제척기간 지나는지 여부. 그래서 이것만 직권조사, 제척기간만. 나머지는 직권조사는 없어요. 자,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미리 걸어놨죠. 채권자예요. 따라서 지채권, 예약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가등기 박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채권자가 가등기 박는 거예요. 가등기. 여기까지 하면 거의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요. 자, 이제 계약금을 봐야죠. 결국 이걸 잡아야 돼. 계약금. 한 문제짜리로 나오니까. 자, 계약금.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걸죠. 자, 10%인 5천만 원을 겁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질.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그 다음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이 되는 거예요. 쫑.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붙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의외로 이게 두 놈이 잘 나와요. 성질. 자,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항상 부종성에 관한 지문이 뜨죠. 따라서 주인이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잃는다. 그래서 부종성. 그 다음 계약금은 꼭 매매계약한 계약서 쓴 5월 2일 그날 동시에 계약금 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며칠 후 계약금 걸어도 돼요. 그래서 계약금은 꼭 매매계약과 같은 날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외워요. 이거 장난치니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자, 뭘 동시에 해야 된다? 환매특계약. 환매특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지만 계약금은 동시에 안 해도 된다. 같이 하시 안 헷갈려요. 환동이 했잖아. 환동이. 환매특계약은 동시에. 우리는 개동이라고 하진 않았어. 그래서 환동이. 개동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환매특계약만 매매계약과 동시에 되고 계약금은 동시에 안 해도 된다. 나중에 걸어도 된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된다.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잘 외워져요. 자, 계약금은 주기로 했던 5천만 원 전부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일단 내가 1,000만 원만 일단 줄게. 일주일 안에 남은 4천만 원 지급할게. 자, 계약금의 일부만 들어왔다. 계약금 일부. 판례요, 판례. 그러면 갑이 며칠 후 계약금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받은 일부 금액의 2배, 2천만 원을 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계약금 해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지급된 경우 그 일부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금액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계약금이 일부가 들어왔다. 그럼 이 판례예요. 이거밖에 안 나와. 일부 들어왔다. 사례로 생각해야 돼. 1,000만 원 들어왔어.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받은 금액의 2배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금액 1,000만 원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금 전부가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금액의 2배 주면서 할 수는 없다. 전부 들어야 된다. 자, 해약금. 계약금 걸면 먼저 계약 증거로 작동한다. 이게 증약금. 두 번째, 이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이 없는데도 해제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계약금의 두 번째 기능, 해약금이죠. 자,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쫑 내버릴 수 있어요. 대신 손해는 봐야 돼요. 그래서 교부자, 매수인, 준 놈은 야 먹어, 너 먹어. 교부자는 포기. 자, 갑이 해제하고 싶어요. 계약금 해제. 수령자는 2배 상환. 그래서 1억 주면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상환하면서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법이 해약금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약을 안 걸어도 무조건 계약금 걸려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지문이 뜨는 거예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6번 나왔어요. 6번 흘러가는 식으로.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수령자, 매도인이죠. 왼쪽 놈. 5천만 원 받은 갑이 이 계약을 해제, 계약금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2배, 1억을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합니다. 해줘야 돼요. 이행 제공하면서 이것도 나와요. 2배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행 2배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해제했다고 해서 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2배 주면서 해제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 1억 주면서 해제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이 1억을 수령을 하지 않아. 안 받아. 하지 말라고. 나 안 받아. 그렇다고 갑이 법원에 이 1억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 지문.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확히 해줘. 이거 장난쳐. 공탁해야 한다라고. X. 공탁까지,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체크한 것은 반드시 외워야 돼. 정답 지문이니까. 자, 그러면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상환하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다. 시기 제한이 있다. 우리 법조문이 서로서로 어느 한 놈이 이행착수하기 전에만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이행착수 전에만. 그럼 이행착수가 뭐냐? 대표가 중도금 들어오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매수인이 중도금 줬다. 그러면 이행착수예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 지문에 이게 뜨면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서로서로 갑이든 느리든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 넘버 2. 계약금에서 넘버 2. 중도금이 지급 5글자 보이면 소수로는 해제할 수 없다. 자, 이 중도금은 꼭 중도금 날짜인 6월 1일 날 줄 필요는 없다. 미리 줘버릴 수도 있다. 이게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지급 유효. 그래서 중도금 이행기 전에 중도금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나와요. 아무 상관없어. 들어왔어. 해제할 수 없다. 자, 중도금이 대표적인 이행착수. 이행착수 아닌 거. 세 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이 이 세 놈. 첫 번째, 이행의 준비. 자, 준비만 했지. 아직 착수는 아니지. 깊게 이해하라는 얘기요. 그래. 준비가 착수는? 아닌 것 같아. 준비는 착수가 아니야. 뛰려고 계속 준비만 했어. 이건 뛴 게 아니지. 제자리 걸음이지. 그래서 준비는 착수 아니다. 따라서 이행 준비만 한 경우에는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요. 착수가 아니니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이행착수? 아니다. 이행착수는 오로지 당사자가 중도금 주는 게 이행착수에 등기 주거나. 그래서 허가가 나왔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서로서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을이 돈을 안 주니까 갑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 제기가 나와. 그러면 소송도 이행착수는 아니다. 얘가 돈 안 주니까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소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예요. 결국 이행착수로 보지 않아서 해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준비, 허가, 소송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행착수는 중도금 지급. 따라서 허가, 소송 이 문장에는 중도금 지급 5글자 있다 없다. 이 세 군데는 없다. 이 세 군데는 중도금 지급 5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허가가 나왔든 소송 제기했든 중도금 안 들어온 거야. 중도금 안 들어왔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지문 속에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들어왔구나. 안 돼.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 꽤 중요해요. 허가 잘 나와요. 정답 중요 허가도. 자, 계약금 해지 효과. 갑이 또는 을이 계약금 해제를 했죠. 매매 해제했죠. 자, 원래 해제는 받은 거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 하지만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받은 게 없어. 돌려줄 게 없어.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으니까 돌려줄 것도 없지.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넘버 원. 갑이 계약금 해제했어요. 상대방 을이 야, 너 채무 불이행이야. 손해배상해.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의 의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이 손해 입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이유.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 없어.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는 채무 불이행, 하나는 불법행위. 이 두 개가 성립해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해제는 그냥 계약금 손해보면서 쪽내는 거지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지.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그 두 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합의 해제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합의 해제죠.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야.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 불이행을 유래한 법정 해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 계약금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따라서 어느 법 규정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조건 유효. 특약 나오면 유효. 계약금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갑과 을의 특약은 먹힙니다. 계약금 걸면서 우리 계약금은 걸지만 해제하지 말자. 콜 하면 계약금 걸었어도 해제 못하는 거예요. 먹힙니다. 이 특약 유효. 따라서 이런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서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와요. 지문이 두 개 형태로 나와. 유효. 그 다음에 이 특약에 걸려 있으면 서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연결돼야지. 특약이 유효니까. 이 특약에 따라. 다음,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나는 채무 불이행을 유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걸어놨어도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할 수 있지.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해제권 태어나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계약금 걸어놨어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하나가 남았어. 지금까지 본 게 해약금이었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합니다. 위약금. 그러면 위약금이 뭐냐? 위약이 뭐예요? 위약이 계약을 위반한 거야. 위반 위자 계약 약자예요. 따라서 위약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이 반드시 발생해야 이 동네예요. 위약금 무슨 말이냐? 갑과 을이 계약금을 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을, 네가 잔금을 못 주면 나한테 준 5천만 원 그건 내가 먹는 거야. 갑, 네가 등기 안 주면 너는 나한테 2배 1억 나한테 주는 거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받은 놈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2배 주는 거, 네가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갑한테 뺏기는 것, 이런 특약을 걸어요. 언제? 채무 불이행 시. 그래서 위약금은 반드시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5천만 원 갑한테 뺏기는 거야. 네가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네 돈 5천 보태서 2배 돌려줘야 되는 거야. 위약하면 계약금 상대방한테 뺏기는 거야.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자, 우리 채무 불이행했어. 잔금 안 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법정 해제를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하고 그 다음 받아놓은 5천만 원을 갑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해제를 날리겠죠? 그 다음에 받아놓은 5천만 원을 갑이 먹는 거야.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손해배상조로 뺏는 거예요. 위약금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이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조로 계약금을 내가 상대방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채무 불이행 시 상대방이 뺏어버리려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왜? 법조문에 위약금 법조문이 없어. 해약금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법조문 다 확인했잖아, 지난 시절에. 그래서 법조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위약금은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작동을 못해.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계약금을 걸면서 채무 불이행 시 상대방한테 뺏기기 이와 같은 위약금 특약을 걸어놓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도 갑은 뺏을 수가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설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금이 상대방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을 채무 불이행 시 내가 뺏어버리려면 상대방 뺏어버리려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라. 이게 특약이 없다면 당연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얘가 체불을 했죠. 채무 불이행. 계약금을 특약을 안 하면 못 빼서 돌려주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도 떠요. 특약이 없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지문. 이게 위약금이죠. 자, 계약금 끝난 거야. 계약금. 지금까지 본 거 달달달 하시면 되고, 매매계약 비용 부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해라. 뭐 이딴 게 있고. 자, 계약금 문제 하나 봅니다. 작년 주택관리사 사례형으로 많이 나와요. 사례 문제로. 갑은 을소유 토지를, 그럼 읽으면서 을소유 나무 무조건 밑줄. 을소유 토지를 갑이 샀을 거야. 항상 왼쪽이 소유자 매도해야 되겠죠. 을갑 딱 그려놓고 갑이 을소유 토지를 매수 계약금으로 이렇게 밑줄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걸었구나.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왼쪽 을계좌로 입금. 계약금 계약 성리예요. 틀린 것은 그러면 을소유 토지 갑 매매니까 왼쪽이 소유자가 왼쪽으로 오는 거고 을갑이 되는 거. 우리 평소에 공부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을갑 반드시 소유자가 항상 왼쪽 놈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갑과 을의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그렇지. 계약금은 요물이지. 2번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지. 너도 맞아. 3번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그 팔래 허가 팔래 갑과 을이 이행착수 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오른쪽 갑은 지가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조시 허가의 동그라미 빵. 허가가 나왔더라도 이거 내 애용글 이제 접목시켜야 돼.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아예 여기 있잖아. 이행착수 전이라고.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허가가 나왔더라도 중도금 들어온 게 없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갑이 나오든 을이 나오든 소수로만 보면 돼.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만 장난쳐. 여기만. 그러니까 교주 일단 읽어봐야 돼.
그래도 근데 빨리 이제 중심을 잡으란 얘기요. 허가 이행착수 아니야. 따라서 허가가 났어도 서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아직도 답이 안 나와. 4번 왼쪽 을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5번 오른쪽 왼쪽 을이 갑에게 6천만 원 상환하고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오른쪽 갑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왼쪽 을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 자, 매도인 왼쪽 놈 을이 오른쪽 놈 매수인 갑한테 6천만 원 상환. 그럼 확인해야 돼. 2배. 2배. 6천만 원 100 상환하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갑이 수령하지 않아. 이게 범죄 흔적이죠. 그러면 이를 받지 않는 경우 공탁해야 된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 어이, 너 X야. 이렇게. X야.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걸 정확히 해놨으면 정답 지문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연구하지 말고 낯선 지문은 물음표야. 흘러가겠지. 항상 응용 지문은 흘러가요. 진짜야. 정답지 아니야. 민법을 왜 어렵게 느끼느냐. 이런 응용 지문, 낯선 지문에서 헤매. 이런 데서 막 헤매. 그래서 민법 막 어렵다고 해. 정답은 열심히 공부하면 다 이런 데다 박아놓는데. 그러니까 낯선 지문, 평소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물음표 해버려요. 흘러가 진짜. 봐, 공부했잖아. 여물계약이다. 계약금 성질을 갖는다.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니까 허가 나왔어도 해지할 수 있다. 평소에 공부한 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시험도 똑같아요. 주택관리에서 우리 시험 우리가 살짝 어렵지. 비슷해요. 수준. 우리 수준이야. 우리 수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별세개 왕별만 완전히 있다 없다. 거기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무조건 7점대 나와요. 7점대. 대신 이런 걸 잘 보내야 돼. 잘 흘려보내야 돼. 너는 흘러가. 너는 흘러가. 여기서 막 헤매는 거야. 손해배상이 저게 뭐지? 막 연구하는 거야. 여기서 시간 뺏기고 멘붕에 빠지고 아이고 어려워. 올해도 망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모든 과목 마찬가지. 항상 흘러가는 지문이 있어요. 그걸 과거에 버려버려야 돼. 자, 그럼 뭐냐?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은 위약금이에요. 따라서 이 특약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냥 맞는 거야. 몰라도 돼요. 어차피 흘러가니까.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조로 뺏어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몰라도 돼. 이런 데서 실수하지 마. 자, 이제 매매 효력. 여기는 법 조문만 하면 돼요. 먼저 매도인 갑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게 직계 아닌 타인 A 소유다. 남의 거 팔아도 이 매매는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이유는 채권행위라 그래요. 나중에 등기 넘겨줄 때 이상 없이 등기 넘겨주기만 하면 돼. 현재는 내 거 아니어도 권리 취득해서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 그래서 꼭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매도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고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고. 일단 임대차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제 시험은 여기에 나와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하고 이놈이 나와요. 다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자, 이놈은 대부분 판례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정답 지문이니까.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이행도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동일 기한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동일 같은 날짜 있는 걸로 말 되죠? 갑한테 날짜가 있으면 채무의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 을한테도 같은 날짜에 이행해 주는 게 그거잖아.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놈의 채무이행, 의무이행 같은 말이죠.
채무행 기한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도 같은 날짜에 의무행해라 그 말이에요. 조심할 건 동일 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걸 예전에 동일 기한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 기한 추정에 한번 힘을 줘. 추정한다. 같은 날짜 있는 걸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한 번 장난치면 다음에 또 장난치거든. 왜? 그때 많이 틀렸어. 쫄쫄이 그 사람 들으면 또 재미 보려고 또 장난치거든. 그러니까 같은 날짜, 동일 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한번 힘 좀 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나요. 자, 이건 되게 쉽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대. 가방 주는 것과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면 돈 어디서 줘야 돼?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야지. 말 되죠? 말이 돼. 그대로 드래그 해버리면 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면 그 붙이고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장난을 칠 수가 없어. 그냥 흘러가요. 자, 이놈이 중요하죠. 과실. 갑과 을이 매매를 했죠. 아파트예요. 그러면 5월 1일에 계약서 써요. 얘가 지금 세를 줘서 월세를 받고 있어. 과실.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줘서 월세 받으면 과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매매 계약. 즉 아파트를 팔면 이 월세 과실은 매수인에게 넘어가 버렸냐. 팔았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이제는 그 다음날부터 과실이 매수인 오른쪽한테 가느냐. 그 문제예요. 가지 않아요. 과실이 넘어가는 시점은 키 넘겨주는 시점. 인도, 목적물 인도 시점. 당연하죠. 3달 후에 잔금 받으면서 넘겨주기로 하면 3달 동안은 누가 살아? 갑이 살잖아. 갑이 사용하죠. 사용이익하고 과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따라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갑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과실도 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당연히 왼쪽 놈 매도인에게 과실 귀속. 그러면 을한테 목적물이 넘어왔어. 3달 후. 그러면 얘가 이제 사용하겠죠. 얘가 사용하고 얘가 월세도 받겠지.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인도했다면 이제는 과실 누구? 매수인에게 귀속하겠지. 인도 시점이니까.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해줬다면 매수인. 근데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오고 점만 나와요. 법조문.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와. 아직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인데 을이 매매대금 5억을 전부 갑한테 지급했어요. 자, 매매대금이 완제됐다. 저기 있죠? 인도하기 전이야. 갑이 여전히 살아. 인도 전이야. 근데 매매대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외워요. 매매대금이 완제되면 과실은 오른쪽에게 보내라. 저 오른쪽이 누구예요? 매수인. 왜?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거든. 대금에서 발생하는 열매가 이자. 목적물에서 열리는 열매가 과실이요.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 그래서 대금이 들어오면 과실은 보내줘라. 전부 들어오면. 이게 정답 지문이요. 그래서 아직 인도 전이라도 매매 대금이 다 들어왔다. 완제됐다. 돈 들어왔어요.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 매수인에게 귀속. 여길 장난쳐요. 인도 전이니까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딱 정답 주문이라고 이게. 그래서 인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게 기초고 인도 전이라면 과실은 누구 거? 왼쪽 놈. 매도인. 하지만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다 들어왔어. 과실은 보내라. 이 느낌으로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걸 해야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과실은 오른쪽 채권자에게 보내라. 그 판례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라. 과실은. 저 오른쪽은 누구? 매수인. 가담법에서는 채권자에게 귀속. 여기는 매수인에게 귀속.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과실. 자, 대금 지급 기한이 없다면 매수인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라. 자, 느낌이 왔어요. 목적물이 넘어왔죠? 그러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5억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자, 목적물이 들어왔죠?
그러면 아직 대금 안 주고 있거든. 이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과실을 보내고 목적물이 들어오면 이자를 보내고. 이해됐어? 그래, 목적물이 왔어? 대금 이자를 지급해라.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흘러간 식으로 나온다. 흘러간 식. 장난을 안 쳐요. 장난을. 그렇지 하면 돼. 그렇지. 오지문. 이것도 그렇지. 오지문. 이건 본다고 한번 장난친 적이 있고 보통은 그냥 오지문이지만. 자, 매매 목적물에 누군가 직거래 권리주장자가 있어요. 그럼 매수인은 불안하겠죠? 나 못 줘.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흘러가고 안 중요하지. 자, 이제 담보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동네가 세 군데. 첫 번째, 권리의 하자. 두 번째, 물건 자체의 하자. 세 번째, 경매. 가장 중요한 건 권리의 하자죠. 물건 자체 누수 분열, 이걸 담보 책임 앞에 하자를 넣어서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붙어서 6글자가 나오면 물건 자체 하자를 말해요.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자, 무과실 책임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총칙에서 나와요. 총칙. 어디가 무과실 책임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아니, 괜히 질문한 것 같아. 어디가 무과실 책임입니까? 총칙. 대리에서 있어. 대리에서 무과실 책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이 제3자 사기로 쟤한테 아무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도 무과실 책임. 과실 없어도 제3자 사기로 피해당했어. 그래도 책임진다. 그놈이 잘 나와요. 여기 담보책 무과실보다는. 나중에 또 총칙에서 하면 돼요. 자, 권리하자. 권리하자는 여기만 하면 된다. 여기가 정답 지문이다.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려면 여기 왼쪽 동네 5개를 먼저 외워야 되겠죠. 순서. 첫 번째, 다 외웠어요, 이제? 아직도 못 외웠죠?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외워요. 전부 다인 권리. 두 번째가 일부 다인 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이 일부 부족. 일부가 생략된 말이죠. 일부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가 저당권 행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따라해. 지금 공부해. 꼭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자, 이렇게 5군데 놓고 여기서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인데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외우라겠어요. 순서대로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도.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 대금 감액. 자, 이렇게 외우라겠어. 그 다음에 수용은 선의만 여기부터 하는 거야. 수용은 선의만. 따라서 악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안 돼, 안 돼. 악인은 아무것도 안 돼. 마지막 5번째 저당권 행사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원래 악인은 손해배상 못해. 다 여기만 해, 여기만.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가능해요. 다른 어디도 용의권 제한까지는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절대 청구 못해요. 하지만 마지막 저당권 행사만큼만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결국 이것만 알면 정답 지문이야, 이게. 계속.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이것도 하고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마지막 5번째 저당권 행사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제스처도 이렇게.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안 돼.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마지막 저당권 행사. 자,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공부를 좀 해보죠. 외울 건 외우더라도 또
이해도 해야 되는 거야. 갑을 전부 타인 권리. 이게 누구 거다? 전부가 A 소유다. 타인 권리. 그때 우리 이 사실 모르는 선일 수도 있고 A 거야? 알고 갑이 얘기해 줬을 거니까 악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선의 매수인은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현재 내 거 아닌 A 건데 내가 다 얘기됐어. 이상 없이 넘겨줄게. 그래서 우린 계약서 썼죠. 그런데 여기서 불발이 나서 이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담보책을 묻는 거예요. 이 사실 모르는 선의는 일단 계약을 쪽내야겠죠.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부 타인 권리는 뭐냐? 일부 타인 권리는 30%가 A 소유란 얘기야. 나머지는 갑 소유인데 그러면 갑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 30%가 A 거야. 이거 취득해서 넘겨줄게. 그런데 또 불발이 났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전부 병소유인데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말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지문에. 그러면 못 넘겨주니까 선의 매수인은 경우수가 2개예요. 그래, 나는 30% 필요 없어. 나머지 땅이면 돼. 사고 싶으면 해제는 안 해. 대신 돈은 까야지. 1억 주고 샀는데 30% 취득 못하니까. 그래서 그 타인 부분 비율만큼 대금을 까는 거죠.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수량 일부 매실에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거야. 까야지. 자, 두 번째, 나는 전부가 필요하지 70%는 필요 없어. 남은 부분만이면 안 사. 난 전부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전부 해지하는 거죠. 그 다음 손해 있으면 항상 손해배상. 결국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건 5번 하는 거야.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수령 부족 요금 몇시? 1000평으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30% 300평이 이미 물에 잠겼더라. 또는 면적이 측량 결과 부족하더라. 그러면 선의 매수인, 그래 나 70%만 살 거야. 70%면 돼. 그러면 대금 까는 거고. 아니야, 나는 전부가 필요해. 70%는 나 의미 없어. 그러면 전부 해지하는 거고. 마찬가지. 똑같죠?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대신 수용은 선의만. 여기서 이제 일부 타인 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영역권지야. 내가 입주하려고 아파트 샀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있더라. 남은 기간도 1년이 넘더라. 나는 입주하려고 샀지 갭 투자용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저 세입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 한해서만 계약 해제.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요인권 제한은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갭 투자다. 그러면은 해제 못하죠. 손해배상만 청구. 대신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악의의 매수인 나오면 이 두 동네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마지막 저당권 행사.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죠. 저당권이 있었어. 우리 매매대가 5억 주면서 내 저당권 빨리 은행 빚 갚고 말소해. 그런데 갑이 말소를 안 해서 저당권자가 행사가 나와야 돼. 행사 또는 실행 경매로 날려버렸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등기 박았는데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 딴 놈한테 날라갔으니까 일단 해제해야 될 거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는 이 동네는 보통 등기 등본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해서 돈 줘서 갚으라고 했죠. 우리 국민 99%가 이 사실, 저당권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동네만큼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악의 매수인이 준다. 왜? 우리 국민의 99%가 이 동네에서는 다 악이니까. 자, 악의 매수인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권리 일정 기간 내 행사. 이게 제척기간의 의미죠. 맨 위, 첫 번째 동네, 맨 아래, 저당권 행사, 전부타인 권리는 특별히 법조문이 없다. 행사기간 아무 때나 해도 된다. 하지만 중간 세 놈은 기간 제한이 있다. 자, 선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라.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라. 그래서 이걸 어긋내죠. 쉬워요. 몰랐으니까 안날.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이 판을 외우란 얘기예요. 특히 악의를. 그 담보 책임의 주된 내용은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만 대금 감액이 나와요. 대금 감액은 일부에서만 나와. 일부. 다른 어디에서도 대금 감액은 나오지 않아요. 일부 타인 권리 두 번째 동네하고 수량이 일부 부족 일부 멸실. 여기서만 까는 거지. 일부. 그 부족한 부분 비율대로. 그 비율대로 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쉽니다. 일단 그걸 켜놓고 제가 나갈게요. 애워.